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4월 7일입니다. 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느슨해졌다? 사실 좀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도 뭐 이것저것 저도 차를 타고 이제 자유로 제의자유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 이게 사실은 몇 달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뭐 이 우리나라의 방역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한 것,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낙관론으로 이어져 갖고 지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는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뭐 역학조사 아니면 뭐 사회 추적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일부에 수천 명이 예배를 보고 다시 사라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퍼나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도권에는 2천만이 넘게 밀집돼 살고 있는데 어, 뉴욕 같은 꼴을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뭐 순간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 가능하시면은 조금만 더 마스크 쓰고 이 거리 좀 두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늦다. 말하자면은 뭐 지들 맘대로 그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또 이 돌아다니고 이럴 때 즉각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없다. 보건경찰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해 영장주의의 예외 이런 한번 크게 한번 당해야지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지만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바이러스는 이전에 어떤 사회 공동체의 적이라든가 다른 어떤 적보다 속도가 빠르고 접촉 범위가 넓고 무자비하고 왜 감정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의료진들의 자발적인 어떤 것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사람들 지쳐나가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놀러 다니고 이제 뭐 좀 어느 정도까지 됐다 싶어서 그럼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어, 후퇴를 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버릴 거 버리고 아니면은 어디선에서 방어선을 치고 지금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사태가 석 달 전으로 바로 간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로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앞으로도 계속 평생을 같이 간다. 수십 년을 같이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결국은 그에 관련된 인력을 그리고 대응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유지시키는 것. 그거밖에 없죠. 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산업 시스템이나 사회적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 바꿔야죠. 그러니까 말하자 혼자 밥 먹기 식당에서, 그리고 예배 같은 것도 저기 떨어져서 보기, 그리고 수업이나 이런 것도 원격 수업과 아니면 이 밀집되지 않은 방식의 수업, 그리고
가능하면 마스크라든가 아니면은 입마개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문화적으로 바뀌는. 그리고 항상 손을 씻거나 아니면은 손을 아니면 장갑이라도 낄 수 있는. 그 장갑 자체도 어떤 약간의 그 면장갑을 좀 덮더라도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형태,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되게 착각하는 건 그런 거죠. 바이러스 백신이나 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2019년 11월, 12월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큰 착각은 버리십시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2로 바뀔 것이고, 후년에는 2로 바뀔 것이고, 늘 다른 또 이제 코로나가 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사회적 방역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다고 왔고,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 자, 뭐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했네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정폭력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늘 그 폭력을 가르칠 때, 폭력에 대한 예방을 가르치거나 강연하거나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가족 스트레스 혹은 가정 스트레스, 아니면 패밀리 하우스홀드 스트레스 같은 형태입니다. 인간은 적절한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그 애인 사이라 하더라도, 아니면은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지만은, 원래 소셜 디스턴스는 그럴 때 쓰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집에서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시간에 남편은 서재에서 책도 볼 수 있게 하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서재 아니라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거실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다이닝룸 말고 아니면 피팅룸, 아니면 뭐 어떤 형태라도 좀 볕이 잘 들고 독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여성만의 공간. 아무리 좁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이런 어떤 커튼을 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감정적 거리두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체와 개체가 이렇게 붙어 가까워 살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은 서로 좋고 감정을 교환할 수 있죠. 근데 이 교환하는 감정이라는 게 24시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다시 말씀드리면 뭐 죽고 못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애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뭐 존경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부모 자식한테, 그거는.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집안에 사람들이 있게 만드니까 아이들 떠들고 뛰놀죠. 층간소음 나죠. 평소 때는 이제 혼자 다른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될 시기에 흔히 말하는 여성들, 주부들은 뒷수발하죠. 또 가장들도 사실 바깥에 나갔어야 되는데, 가장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남편,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이 될 수 있고, 또 가장이란 말은 요즘 안 쓰고,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 나가서 자신만의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일종의 자가격리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 어렵더라도 잘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말하자면은 아주 소수지만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가정폭력이 급증한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 폭력이 발생하고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물리적인 접촉으로 벌어지고, 뭐 이런, 그래서 가정폭력이 급증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적절한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거고,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간섭하지 말기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일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도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함부로 공공장소에 떠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기 새끼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하나 나와서요. 뜬금없는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니 그 전에 어제 스트레이트가 보도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배우자 및 장모.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매우 보수적으로 봐서 장모가 바깥에 나가서 뭐 원래 그냥 이런저런 뭐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사기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런 정도가 보수적인 시각이겠죠. 근데 지금 어제 스트레이트 나온 걸로 봐서는 실제로 이건 장모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 배우자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또 다르네요. 말하자면 이 원래 개명 전에 이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황을 봐서는 아마 둘이 같이 다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지금 나이로 봐서나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 주범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딱히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겠지만은 이 상황, 그리고 이 장모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 등장하는 김건희 예전에 말하자면 김건희 예전 이름, 개명 전의 이름, 이걸 봤을 때 김명신이라고 하네요. 했을 때 이거는 검찰이 의정부지검이 증거 없다고 무혐의 처리한 건 이거는 그 담당했던 검사나 그 결재를 안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김명신이라는 사람을 무혐의 처리한 그 담당 결재를 아닌 수사선과 결재를 안 했던 사람은 아니 이렇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서면 조사라도 서면 조사는 있을 수 없죠. 그냥 아니 소환해 갖고 보는데 그게 뭐 공개 소환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분명히 담당 검사하고 결재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공수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수법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 업계에서, 사기 업계에서 무엇인가를 해본 사람의 솜씨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티가 나는데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이렇게 티가 나는 사기를 범죄를 하고도 가족이 검사라는 그 어떤 것 이렇게 추정이 있지만 어로 기소도 되지 않고 기소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빠져나가는, 그러면 수십억을 넘게 버는, 이게 참 대한민국의 큰 비극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졌든지 안 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죄를 졌든 안 졌든 조사는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는 그 자체를 안 했다는 것 자체, 이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해명을 해야 되죠. 입국 다물고 있다고 세상 일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정권이 바뀐다고 그렇게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분명히 본인들한테 관련도 없고 사실은 뭐 부담이 되는 이런 거를 자기들이 뒤로 봐주겠습니까? 오히려 본보기로 쳐버리죠. 거꾸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임명한 경찰청장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쳐버리겠죠. 본보기를 보이겠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포지션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포지션이라는 것을 떠나서 핵심은 뭡니까? 명명백백히 밝히면 됩니다. 제가 봐도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뭘 해먹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상황은 아닌가. 굳이 그렇게 해서 위험을 뒤집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뭔가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러면 되는 일을 계속 뭔가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끝내는 막지 못하고 같이 폭삭 주저앉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건. 아까 하려고 했던 것은 갑자기 이제 김웅이라고 하는 사람, 기자 말고요, 검사 출신의 지금 미래통합당의 송파 어느 지역의 무슨 후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자처해 갖고 텔레그램 N번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김웅이란 사람 이 사람은 전직 검사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버닝썬 사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하인 윤규군 총경을 비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은폐됐다. 2018년 12월 당시 버닝썬 사건을 제대로 했다면 N번방 사건이나 성폭력 동영상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세라는 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의 판을 조국을 끌어들여 갖고 조국과 N번방을 끌어들여서 조국과 N번방을 끌어들이고 그 안에 버닝썬을 넣어서 하는데 뭐가 좀 많이 좀 뜬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증거가 있나?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어제 했던 얘기가 이거와 연관이 되나?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 작년이죠. 작년 한참 여름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제가 안 된다에 한 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뒤로도 검찰도 손을 못 댄다. 그걸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은 조국이 뒤를 봐줬다. 아니면은 뭐 이것은 사실은 뭐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 증거도 근거도 없고 대신 버닝썬 사건의 전체적인 그 어떤 큰 규모에 비해서는 수사가 엄청나게 미진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버닝썬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핵심은 지금 말하는 이렇게 이 마약을 이용해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GHB 같은 이 강간 약물을 사용해서 이 소위 말하는 강간 동영상을 찍고 강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높은 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업적 로비로 쓰게 되는 그 구조의 일단이 버닝썬 사건인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 정준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안에 몇몇 어떤 그 연예인 애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거기서 그냥 대충 연예인 몇 자르고 뭐 승리라든가 뭐 이렇게 뭐 몇몇 좀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성착취 동영상이 핵심인 것이 아니라 버닝썬 사건은 성착취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성적 로비, 성착취 로비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르죠. 범죄의 결이 다르죠.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형태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등등인 것인데, 그럼 텔레비전 엠번방은 전혀 핵심적으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론 버닝썬 사건처럼 이런 성착취 동영상이 어떤 공개적인 공개적이고 아닌 공개적이지 않은 어떤 SNS상에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있었던 어떤 것이 있고, 그 유통을 통해서 많은 성범죄자들이 거기서부터 무엇인가를 이득을 얻고 한 건 맞는데, 그것이 곧 텔레그램 엠번방으로 넘어갔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버닝썬 사건 자체, 텔레그램은 버닝썬 사건은 곁가지고 사실은 소란의 양진호 웹하드부터 텔레그램 엠번방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버닝썬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격가지로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격가지가 아니라 이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전혀 다른 건데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게 일종의 착시 효과 때문에 조국을 끌어들이고, 왜냐하면 버닝썬 사건에서 윤 총경이라고 하는, 윤 총장인데 총경인지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근데 여러 로비를 받았다는 건 충분히 이게 이제 처벌을 지금 재판 중이죠. 재판 중입니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민정수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어쨌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윤기호 군을 더 조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의혹이 남기는 건데, 저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그 보이는 태양이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핵심적인 범죄의 분류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뜬금없는 얘기가 되는데, 아마 요 느낌을 김어준 공장장은 아마 알아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보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미리 약을 친 것 같고, 미리 약을 쳤을 때 실제로는 그 약은 아니라, 말하자면 이 검언 유착 관련된 부분에 산화 하고 이제 엠번방에 산화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선거판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정치 집단의 어떤 그냥 일종의 아니면 말고식 행위 같습니다. 이게 좀 뜬금없죠, 이거는. 지금 페이스북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수위방이라고 하네요. 수위가 높은 방, 이런 것 같아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되면서 이제 이게 다른 데로 막 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없어지니까 부각되는 경우가 있을,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게 이런 범죄 사건의 보도에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이죠. 아, 저렇게도 범죄를 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거는 텔레그램은 주목받으니까 페이스북으로 가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확히 어떻게 이 사건이 텔레그램 엠번방이 처리되고 수사되는가를 보면서 그 행동을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얘네들도 당연히 조심하고 그 행동을 조심하겠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러면 얘네들이 또 다른 조주빈이 되겠죠.
가수 휘성 씨가 그게 맞았던 게 애톰이라고 하는데 프로포폴은 아시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마약 관련된 부분의 범죄가 원래 있었던 코카인이나 뭐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그런 진짜 마약, 뭐 대마 이런 쪽에서 마약류,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실제로는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처방전이 있으면은 쓸 수 있고 그런데 그거 없이 몰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유출해갖고 쓰는 그런 어떤 의약품, 전문 의약품, 애터미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면 마취제인 애터미데이트인데 이런 거는 별도의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 관리와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처벌 그리고 예방도 같이 이루어지고 치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인데 지금 넉넉히 있으니까 이제 계속 터지는 거죠. 뭐 프로포폴을 뭐 엄청나게 빼돌려 갖고 맘대로 팔아먹고 하다가 지가 지팔에 놓고 죽은 간호조무사도 있고 이런 뭐 애터미데이트를 딴 데서 이제 빼돌렸다가 이제 SNS 뭐 텔레그램이나 위커 같은 데 해갖고 팔고 던지기로 팔고 거기서 화장실에서 그 빼가 거기다 놓다가 이렇게 쓰러져 갖고 병원 가고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수사 조직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관리 수사와 치료 예방이 같이 될 수 있는 지금 뭐 정신이 없죠. 왜냐면 코로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마약 수사는 특히 마약류 수사는 이건 지금 있는 걸로는 잘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조직도 안 되고 근데 너무 염가에 너무 효과가 좋은 마약류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예능은 잘 안 나가는데 꿀가당이라고 하는데 가끔 나갔던데 그래서 엠번방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오늘 나가는데 글쎄요.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김한 기자, 한겨레 신문 그걸 보도했던 나와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